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저항값이 점점점 더 누적이 됩니다. 쌓여요. 그런데 이렇게 묶으면 이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저항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도전율이 누적이 됩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전자 회로의 기초 저항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은 너무나 기초가 되는 소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항의 단위 이제 옴을 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옴이라는 단위가 나타내는 의미, 저항값의 의미가 뭐냐? 저항치가 크다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 더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저항의 역수, 숫자 1을 저항값으로 나누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항이 아니라 반대죠.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도전율은 값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흔히 이제 도전율보다는 저항값을 더 많이 쓰고 기호로는 R, 알파벳 R을 씁니다. 레시스트니까. 그리고 저항값은 이런 이제 테스터기가 있으면 어지간한 테스터기는 기종 불문, 모델 불문하고 저항 재는 기능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은 또 극성이 없어요. 나중에 또 다이오드나 이런 거를 다루게 되면 극성 이야기도 할 건데,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향으로나 이렇게 재보면은 9.83 킬로옴 이렇게 나오죠. 물론 사람의 몸에도 저항값이 있지만 이런 저항에 비해서는 좀 무시할 만큼 큰 값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저항은 보면은 4.64 킬로옴, 많이는 차이가 안 나죠. 여기 스펙 대비 10kg 했고, 이거는 1kg짜리입니다. 1kg짜리 저항도 측정을 해보면 0.991 킬로옴, 자, 거의 1킬로옴이 맞습니다. 자, 저항의 이제 크기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 띠로 나타내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더 자세히 소개된 곳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에 저항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것도 저항의 정밀한 것들은 띠가 5개짜리인 것들도 있는데, 제일 흔한 것들은 띠가 4개가 있어요. 띠를 보시면 이제 끝에 금색이나 은색으로 된 띠가 있습니다. 요게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읽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 띠라는 뜻이고, 왼쪽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금색이 아닌 쪽, 왼쪽부터 읽으면 갈흑적이죠. 이제 갈흑 앞에서 2자리까지는 유효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고, 갈색은 1, 검정은 0. 그래서 유효 숫자가 1, 0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 지수를 나타내요. 지수. 빨간색은 숫자 2를 나타내는데 지수라고 했잖아요. 10의 2승이라는 뜻입니다. 10의 2승은 100이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 10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0, 1000오음이 됩니다. 1000 그러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제 K, 킬로옴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금색 띠는 오차를 나타냅니다. 황금색은 5%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색깔 띠를 보시면은 황자적, 황색은 4, 자색은 7입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47이고 승수가 2이기 때문에 4700옴. 그리고 이거는 갈흑등, 주황색을 등색이라고 합니다. 유효 숫자 10에다가 승수가 3이잖아요. 10의 3승은 1000이죠. 10,000, 10,000이니까 10kg. 우리나라에서는 10,000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단위가 하나 더 있죠. 만 오음인데 서양에는 만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0, 10,000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항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부분은 합성 저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저항뿐만 아니라 모든 회로 소자들을 연결을 할 때,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직렬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일렬로, 한 길로, 이게 길이 하나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길을 생각하십시오. 전류가 흐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류가 한 길로 이렇게 흐르게 배치를 하면 이거를 직렬이라고 합니다. 시리즈가 됩니다.
시리즈 연결을 했을 때,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저항값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주입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토사가 쌓여서 하천의 폭이 줄어드는 이런 비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봐봐요. 시리즈가 되니까 어때요? 한번 폭이 줄어서 유속이 감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폭이 감소하고 또 폭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속이 어떻다? 더 느려진다. 더 방해를 받는다. 저항값이 점점점 더 누적이 됩니다. 쌓여요. 그래서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다 더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까 얼마였어요?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10kg, 4.7kg, 그 다음에 1kg니까 15.77kΩ이 되겠습니다. 15,700ohm이 되죠.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하면 가장 큰 저항보다 더 큰 저항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15.61이 나오고 있습니다. 15.7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직렬이 아니라, 자, 요렇게 묶으면 이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패럴렐 연결이 됩니다. 패럴렐 병렬. 이거는 이제 길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뭡니까? 이건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생겼네. 위에 길로 갈 수도 있고 가운데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갈림길이 났으니까 전류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 같으면 이제 혼자 다니면 갈림길을 만나면 그 중에 어느 한 길로만 가겠지만, 전류는요, 이 도선 안에 전자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몰려다니기 때문에 다 갑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다 가요. 다 가는데 저항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비록 저항을 만났으니까 원래 도선일 때, 생도선일 때에 비해서는 폭이 좁아요. 그런데 이런 폭이 좁은 길이라도 길이 하나가 아니야. 길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길 하나, 그 옆에 또 좀 더 좁긴 하지만 이런 길이 또 있고, 그 옆에 좀 더 좁긴 하지만 이런 길이 또 있어요. 이걸 다 합하면 뭐죠? 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아니라 도전율이 커지는 거예요. 저항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도전율이 누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항의 역수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오니까 카메라를 좀 세우고, 자, 이 저항 값을 구해보면, 자, 이 저항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였죠? 1kg짜리였는데 1kΩ이라는 방해를 받던 게 그 옆에 다른 길이 더 나니까 전류가 조금이나마 더 흐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kg보다 저항이 더 낮아지죠. 0.75, 그러니까 750ohm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대본도 없이 막 즉흥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암산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아까 도전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0분의 1 더하기 47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1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다시 뒤집은 역수를 해보면은 아마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전기전자 회로의 기본 컴포넌트 중에 또 중요한 것들, 이런 콘덴서, 카패시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코일, 인덕터 혹은 용량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